사람은 한 명인데 무덤이 세 개인 미스터리한 곳을 아십니까? 춘천에 가면 신순겸 장군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 무덤은 후삼국 시대 팔공산 전투에서 왕건을 대신하여 전사한 신순겸 장군의 묘입니다. 왜 이분의 묘가 세 개인지는 그 이유를 끝까지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무덤은 봉분이 세 개인 것도 아주 특이하지만 풍수지리에서 우리나라 8대 명당에 속하며 전망이 아주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순겸 장군이 태어난 곳은 전라남도 곡성입니다. 그가 태어났던 장소에 용산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년 음력 9월에 신순겸 장군을 위한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신순겸 장군은 처음부터 신씨가 아니었습니다. 고려말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름만 있었고 그도 성이 없이 이름이 능산이었습니다. 그가 평산 신씨가 된 이야기는 뒤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곳 용산제는 현재 전라남도 기념물이 되어 보존되고 있습니다. 용산제 건물 뒤쪽으로 올라가면 가장 높은 곳에 신순겸 장군의 태를 묻었다고 전해지는 용산당과 탄생 장소를 기념하는 유허비가 있습니다. 유허비각 안에는 처음 만들었던 유허비가 비바람과 세월의 마모가 되어 많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최근에 새로 만들어 나란히 세워 놓았습니다. 용산제 건물 옆에는 그의 동상이 있고 동상 벽에는 대구 팔공산 전투 장면과 활로 기러기를 쏘는 모습을 청동으로 새겨 놓았습니다. 팔공산 전투 장면은 그가 아주 유명해지게 된 사건이었고 활로 기러기를 쏘는 모습은 그가 평산 신씨가 되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전에 있는 족보 뿌리공원에도 평산 신씨의 상징으로 기러기 3마리와 활을 새겨 놓았습니다. 그가 기러기를 활로 쏘아 고려 왕건으로부터 평산 신씨 성과 넓은 땅을 하사받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은 용산제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신순겸 장군을 기리는 덕양사와 서원입니다. 곡성에는 신순겸 장군과 관련된 설화 유적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다시 그가 기러기를 쏘아 맞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고려의 왕이 되어 수도를 황해도 개성으로 정한 왕건이 장수들을 거느리고 개성 근처에 평산에 사냥을 왔을 때 마침 하늘에 기러기 3마리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왕건이 장수들에게 누가 기러기를 활로 쏘아 맞출 수 있는지를 묻자 다른 장수들은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데 오직 신순겸 장군이 맞출 수 있다고 나섰습니다. 게다가 그는 하늘을 날고 있는 기러기 중에서 3번째를 맞추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실제로 쏘아 맞추었다고 합니다. 그가 활 실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왕건과 동료 장수들이 이미 잘 알고 있었지만 신궁에 가까운 그의 활솜씨에 모두 감탄을 했습니다. 크게 기뻐한 왕건은 그에게 기러기를 쏘아 맞춘 평산을 본관으로 하는 신시성과 함께 순겸이라는 이름을 하사하고 평산의 땅 300개를 하사했다고 합니다. 300개의 땅이라면 쌀 1천석 정도를 수확할 수 있는 면적이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그의 이름은 신순겸이 되었고 평산 신시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신순겸 장군이 전사한 곳은 팔공산 자락에 있는 여기입니다. 927년 이곳에서 고려의 왕건과 우백제 견훤이 전투를 했습니다. 전투에서 불리해진 왕건을 대신하여 신순겸 장군이 왕건의 옷으로 바꿔 입고 싸우다가 전사한 곳입니다. 현재의 지명 반야월은 왕건이 정신없이 도망치다 보니 밤하늘에 반달이 떠 있었고 안심은 여기까지 왔으니 안심이 된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입니다. 그가 전사했던 장소에는 고려시대에는 지묘사라는 절을 지어 제사를 지냈으며 조선시대에는 순절당과 순절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현재는 신순겸 장군 유적지로 평산신시 문정과 대구시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신순겸 장군의 무덤이 있는 춘천입니다. 그가 태어났던 전남 곡성의 용산제, 그가 전사했던 대구 팔공선 아래 지묘동에도 그를 기념하는 유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황해도 평산 태백 산성 내의 태사사에 철로 만든 신순겸 장군의 동상을 만들어 추앙했던 유적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도 그의 철상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조선시대 중국의 사신으로 갔던 김창업이 이 철상을 방문했다는 기록이 그의 일기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장절사 사당과 신도비가 있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도비는 무덤 주인공의 일생에 대한 행적과 업적을 기록한 비석입니다. 이 신도비는 1800년대 초반 당대의 문장가 김조순이 짓고 조선 4대 명필이었던 신휘가 썼습니다. 이 비석에는 왕건을 고려왕으로 추대하는 과정과 기러기를 쏘아 평산신시성을 하사받은 내용, 팔공산 전투, 그리고 봉분이 왜 세계인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순겸 장군은 궁예를 몰아내고 왕건을 고려왕으로 추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며 927년 대구 팔공산 전투에서 우백제 견훤에게 포위되어 고려군이 위험해지자 왕건의 옷을 받고 입고 전투하여 자신은 전사하고 왕건과 다른 고려군들이 피신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저 멀리 봉분 3개가 보입니다. 왕건은 자신을 대신하여 죽은 신순겸 장군에 대하여 고마움과 미안한 마음에 자신이 나중에 묻히려고 했던 이 묘터에 그의 무덤을 쓸 수 있게 하였으며, 보시다시피 아주 광활한 묘역을 조성하였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한 사람이 무덤이 분명한데 봉분이 3개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신순겸 장군이 팔공산 전투에서 전사하고 우백제군이 그의 목을 베어 견훤에게 가져갔기 때문에 그의 시신에는 머리가 없었습니다. 왕건은 가장 아끼는 장수였던 신순겸의 장례를 치를 때 황금으로 머리를 만들어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왕건은 나중에 도굴꾼들이 황금을 노리고 무덤을 파헤칠 것을 우려하여 가짜 무덤 2개를 더 만들어 봉분을 3개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현재 어느 봉분에 황금머리를 한 시신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봉분이 3개인 특별한 무덤, 평산신시의 시조이자 풍수지리에서 조선 8대 명당에 속하는 신순겸 장군의 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역사 지식에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